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RPM을 한번 봅시다. RPM. 보통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RPM이 850 RPM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계들은 다 이제는 인버터 기계를 쓰고 있어요. 다 지금 혹시 클러치 기계 쓰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오래 하신 분들 알게 클러치 기계. 윙 돌다가 그냥 갑자기 타게 막 왕 돌았어요. 이 바라스를 잡다가 갑자기 지금 인버터는 어때요? 윙 하면서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빨라지죠. 옛날 기계는 안 그래요. 옛날 기계는 이래 돌다가 이빨이 빠져있다가 탁 넣는 순간 갑자기 확 돈다고. 이게 클러치 방식이에요. 클러치. 그런 기계 지금 없어요. 혹시 쓴 사람 있어요? 그거는 진짜 60년 된 기계 그거. 그런 기계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인버터다 보니까 RPM을 자기가 원하는 RPM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인버터가 달려있거든. 인버터라는 건 RPM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드라이클리닝 뒤쪽에다가 보면 이만한 게 허영이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 그게 인버터입니다. 근데 인버터 기계 그거 무한정 쓰는 거 아닙니다. 한 6년에서 7년 쓰면 바꿔줘야 돼요. 그거는 평생 쓰는 거 아닙니다, 기계. 그런데 그 인버터로 RPM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일본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RPM을 850에서 1000까지 써도 RPM을 850에서 1000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어요. RPM은 그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반대 한국 기계는요 650이나 550이나 650에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RPM을 올리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만약에 이거를 850이나 1000으로 올리죠.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 예를 들어서 2층에 세탁소 하고 있는 분들은 집 내에 앉아요, 그냥. 기계가 들고 튀다닙니다. 그러고 우리가 세탁기에 보면 바스켓이 있고 위에 스프링이 있고 밑에 쇼바가 달려있죠. 탈수할 때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리고 세탁기계에 보면은 옆에 빈 공간이 이만큼씩 있죠. 바스켓 옆에 빈 공간. 이게 바란스 잡을 때 막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패딩 잠바를 뭣도 모르고 패딩 잠바를 드라이클리닝 한 개를 넣었다. 한 개는 탈수됩니까? 죽는 겁니다. 최소 2개에서 3개 들어가야 탈수가 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몰리니까 막 탈수가 안 돼. 탈수가 안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스켓이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덜컹덜컹하고. 그런데 자 봅시다. 다행히 여러분들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바스켓이 있고 주변에 빈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게 움직여도 별로 괜찮아요. 근데 위에 리미터가 달려있어요. 요만한 구멍이 있고 철사가 하나 딱 꼽혀 있어요. 이게 리미터를 쳐보면은 타수되다가 팅 섭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왜?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기계가 그 스프링이 하중을 못 견뎌가 내란내 나와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미터 스위치가 하나 딱 꼽혀 있어요. 알죠? 그거 탁 건드리면 탁 섭분다고. 그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RPM을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다 하시죠. 자동차 운전하는데, 내가 시속 100km를 놓을 때는 차가 흔들리지 않았어. 아주 차분하게 잡았어. 근데 한 120, 150쯤 놓으니까 차가 막 흔들리면서 막 핸들도 덜덜덜 떨리고 막 난리가 나. 왜 그럴까요? 도로가 나빠서? 아니에요. 얼라이먼트, 휠 바란스가 안 맞는 거야. 차에 타이어 4개 달려있잖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납도거리 이런 거로 타이어 교체할 때 보면 휠 바란스를 봐줍니다. 납도거리 요만한 끼우죠. 요게 타이어에 동그란 휠 바란스를 봐주는 거란 말이야. 타이어는 그렇게 해서 휠 바란스를 만약에 안 보고 그냥 타이어 4개를 끼워가 달리면 100km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넘어가면 막 차가 흔들리고 날라요. 그 얘가 똑같이 뭐냐면 세탁기계에도 모든 것은 동그라미 올립니다. 세탁기계 우리 바스켓 동그라죠. 이게 RPM 돌게 되면 빨리 돌게 되면 휠 바란스를 안 본 기계들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타이어는 휠 바란스를 볼 수가 있지만은 기계는 우리가 휠 바란스를 볼 수 있습니까? 만들 때부터 봐야 돼. 세탁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내가 일본 기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일본 기계 쓰시는 분들 뒤에 가가지고
뒤에 가지고 뒷뚜껑 열고 바스켓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요만한 동그란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뒤에 없으면 안을 보세요. 바스켓 열어보면, 안에 열어보면은 뒷벽에 바스켓 안에 문 열고 보면은 안에 요만, 그러니까 리베트처럼 볼락볼락 튀어나온 건데 뭐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있을 거예요. 그 휠 발라서 바른 거예요. 휠 발라서 납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국산 기계는 그걸 못해요. 이 휠 바란스 잡는 기계가 한 몇십억 한답니다. 그게. 기계 하나가. 큰 바스켓을 얹어놓고 원심력으로 돌려가면서 우리 세탁할 때는 그 세탁에 바스켓이 천천히 돌지만은 탈수할 때는 어떻게 돌아요? 겁나게 돌잖아. 그 돌 때 그때 바란스를 잡을 수 있는 센서가 할 수 있는 기계가 국내에는 없답니다. 그게. 일본에는 세탁 기계를 만드는 메이커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러다 보니 장비빨은 좋아요. 일본은 미쓰비시라든지 산요라든지 토세인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세탁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서 그 바란스 몇십억 하는 바란스 기계를 갖다 놓고 바란스를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RPM을 많이 올려도 어떻게 돼요? 기계가 안 흔들려요. 일본 기계 쓰시는 분들 바스켓이 요만합니다. 그럼 바로 옆에 격판 있죠? 한 요만큼 정도 차이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최대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바스켓에 가깝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도 탈수할 때 RPM을 올려도 어떻게 돼요? 안 흔들려. 그만큼 바란스를 잘 잡아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란스를 잘 잡아놓으면 탈수 RPM을 올릴 수가 있다. 일본 기계가 뭐 다른 게 세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탈수가 세다는 거예요. 그냥 탈수가 센 거지 다른 거 없어. 똑같아. 다른 건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에서 때를 잘 빼주려면은 이제 좀 이따 드라이 쇼프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첫째 기계 원리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세탁소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탁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잘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기계는 어차피 그런 기계를 넣을 거니까, 물론 능력이 되면은 좀 좋은 기계를 넣으면 돼요. 뭐 원탱크 새 거 살 능력이 안 되면 중고라도,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중고라도 일본 기계를 쓰는 게 나아요. 30년 쓰다가 들어온 일본 기계 한국 가서 30년 아니고 40년 더 써요. 그 정도까지 되니까 잘만 사면은. 제가 뭐 중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고 기계도 한 10년 정도 취급을 해봤어요. 팔아도 받고. 그래서 기계에 대한 원리를 내가 잘 알아요. 수리도 다 해봤고, 수리도 한 10년 동안 기계 수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세탁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까지도 잘 합니다. 그래서 기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디 가도 이런 세탁 기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하물며 기계를 만드는 화성이나 은성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걸 몰라요. 그 공장장 가는 사람도 이런 거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듣고 해서 이제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앞전까지만 해도 몰라요. 저는 일본에 들어가서 기계 만드는 메이커마다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기계로. 그럼 안 되는데, 되는 방법, 안 되는 걸 얘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럼 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탈수를 어떻게 할 거냐. 2번 하세요, 2번. 2번 하시라고, 2번. 그리고 세탁하는 방법이요. 세탁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세제를, 이건 드라이 클리닝보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침마다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을 때, 샴푸를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 한 번 했을 때와 2번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나는 샴푸 안 씁니다. 평생 샴푸 안 써요. 비누 씁니다. 비누를 머리 감아요. 한 번 비누 칠해가지고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고 난 다음에 손에 만져지는 느낌과 2번째 비누 칠해가지고 헹구고 난 다음에 만져지는 느낌 한번 느껴보시라고. 어떤가? 완전 달라요. 완전. 세탁을 2번 해야 돼요. 예비 세탁이 있어요. 예비 세탁. 예비 세탁이 있고 본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탁기에 보면 매뉴얼에 보면 예세가 있고 본세라는 게 있어요. 예세, 본세. 이거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우리 세탁업자들은 이거 그냥 벌러 넘어가요. 그냥 세탁 한 번 돌리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세하고 본세하고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또 이거 머리카락으로 비유할게요. 처음에 비누칠 할 때는 비누를 좀 많이 씁니다. 비누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니까 비누를 샴푸로 얘기합시다. 쉽게 샴푸가 종이컵 내 머리 한번 감을 때 샴푸가 종이컵 한 컵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컵.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컵 쓰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요거를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반 컵은 처음에 머리 감을 때 쓰고 두 번째도 반 컵 쓰고 그럼 어차피 그냥 감을 때도 한 컵 썼어. 한 번 감을 때도 한 컵 썼잖아. 근데 두 번 감으면 요거 반으로 줄여가 한 번 쓸 때 반 쓰고 또 한 번 쓸 때 반, 두 번 감았어. 쇼퍼의 양이나 세제의 양은 어때요? 똑같죠? 근데 세제는 똑같은데 문제는 품질이 완전 바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물 세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물 세탁으로 이런 눈으로 보이니까 통돌이에다가 물을 받고 처음에 세제를 종이컵을 한 컵 200cc를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200cc 넣어야 되는데 100cc만 넣어요. 한 컵을 넣지 말고 반 컵만 넣고 처음에 5분간만 넣어가지고 세탁을 한번 해보세요. 때가 몇 프로 빠지느냐? 80% 빠져요. 처음에 5분 동안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옷에서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한 80% 빠졌어요. 그럼 때가 20% 남았죠. 20% 남은 데다가 반 남은 세제를 넣고 빨아보세요. 더 깨끗하고 그거 생겨요. 이 원리는 같아요. 그게 드라이클리닝이나. 왜 그러냐면 최초 5분 동안 빠질 때는 80%는 빠진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은 여러분들 한 20분 돌리잖아요. 20분 돌립니다. 그러면 처음 한 번 빨면서 20분 돌리는 거와 5분 빨고 15분 빨고 에세 5분 본세 15분 시간 똑같죠? 세제 들어가는 양도 똑같아요. 근데 세탁은 두 번 했어. 품질은 달라. 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본세만 한 번 하는 사람은 보세요. 1분 되나 5분 되나 10분 되나 처음에 1분에서 5분까지 때가 많이 빠져. 근데 그 빠진 때 꾸중물에다가 계속 돌립니다. 20분 동안. 무슨 효과 있어요? 꾸중물에 계속 20분 동안 돌리는 필요 없어. 그런데 5분 세탁하고 80% 빠지고 난 다음에 탈수해보고 난 다음에 또 기름 올려가지고 빨면은 20%밖에 때가 없잖아. 깨끗한 기름에다가 나와봐야 때가 20%밖에 안 나와. 옷에 100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세 본세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비 세탁, 본 세탁 이거를 줄여가지고 예세 본세라 그러는 거예요. 드라이클리닝도 마찬가지고 물 세탁도 마찬가지고 예세와 본세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는 뭐냐? 탈수를 중간에 한번 한다는 거예요. 5분 세탁하고 중간 탈수 한번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바꾸세요. 여러분들 쓰는 기계 예세 본세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돼 있죠. 그런데 그걸 안 쓰시잖아. 그렇게 안 쓴다고. 씁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되고, 근데 그냥 바로 어떤 사람은 예세 건너뛰어요. 예세를 건너뛰고 바로 본세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예세가 뭐 필요 있어. 5분 돌리면 바로 돌려. 그냥 20분 돌리고 치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중탈을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엄청나요. 때를 빼내보고 다시 세기름이 올라오는 게 나지. 때 속에서 20분 동안 돌리는 거와 중간에 한번 탈수하고 돌리는 건 완전 달라요. 드라이클리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술이 아니다. 드라이가 무슨 기술이냐. 보다만 눌러주면 되는데. 하지만은 그 보다를 누르기 전까지는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 하는 거와 용재 관리도 해주고 드라이 탈수 해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세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드라이도 했을 때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옷을 하나를 넣고 세탁을 한 2시간 동안 돌려봤어요.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드라이 클리닝은 오래 돌린다고 옷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옷이 걸레가 되나. 한 2시간 돌려보니까 옷이 다 순무가 느릿느릿해져요. 헛옷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오직이. 오래 돌린다고 엄마가 상하지. 때는 언제 빠지느냐. 드라이 클리닝 하면서 최초 3분 안에 거의 빠질 때는 거의 다 빠져요.
드라이클리닝은. 드라이클리닝 20분 할 필요 없어요. 용제만 관리 잘한다면 한 10분 정도 돌리면 끝나요. 10분만 돌리면 충분히 빠질 땐 다 빠집니다. 드라이 셔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탈수는 그 대신에 탈수를 2번을 하시라고. 물론 일본 기계 쓰시는 분들은 2번 할 필요가 없어요. RPM이 높으니까. 그런데 RPM이 안 높은 국산 기계를 쓰는 분들은 탈수를 무조건 2번 하세요. 뭐 좀 애매하면은 중간 탈수 한번 해주고, 또 나중에 마무리할 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중간 탈수 있고 마무리 돼 있죠. 마무리 탈수 있는데 마무리 탈수를 한번 더 해보라고. 한번 더 짜주라고. 그리고 패딩 잠바는 물세탁 하면 안 됩니다.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드라이클리닝 옷에 라벨에 드라이클리닝 돼 있으니까 드라이클리닝 하는데 무조건 패딩은 물세탁입니다. 절대 드라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패딩에 밍크가 달려있다. 이건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밍크가 달려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패딩은 다 패딩 드라이 하면요 기름 망가지는 뿐만 아니고 옷에 심실링 되는 게 있죠. 그 패딩 자만은 안에 그 박음질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방수칠을 해놨어요. 심실링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게 기름이랑 다 떠봅니다. 다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기름을 먹어가지고 용제를 먹어가지고 옷이 말라도 그 부분이 늦게 말하니까 얼룩이 다 생겨요. 이 박음질 해놓은 선은 무조건 다 얼룩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그거 없애려면 죽어. 그래서 절대 패딩은 드라이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패딩이라도 물세탁 하면 됩니다. 드라이 할 필요 없어요. 가죽이 붙어있다. 가죽 붙어도 물세탁 하면 돼요. 가죽 다 물세탁 하는 겁니다. 물세탁 하는 거지. 여기 팔꿈치에 가죽 붙어 있고, 카라가 가죽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우털이 붙어 있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밍크만 아니면 돼. 밍크 빼고는 다 물세탁 가능합니다. 그래서 99% 우리가 취급하는 의류의 99%는 물세탁이 가능하다. 그 안 되는 1%. 자, 물에 들어가면 주름이 펴집는 거 있죠. 물에 들어가면 주름을 임의적으로 잡아놨는데 물에 들어가면 쫙 펴집니다. 그건 지짐이 섬유 있어요. 온단. 이런 것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실크류에 보면은 실크가 지짐이처럼 내가 특히 머플러 같은 거 보면 잡아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보면 아시잖아. 그런 거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일반적으로 편집물들은 다 물세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첫 시간에 지금 투탱크 개념과 그 다음에 탈수 RPM, 그 다음에 세탁하는 방법, 에세 본세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제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용제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